여러분, 라나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틀 전인 것 같아요. 멤버 방송을 올렸죠. 멤버 전용 방송을 올리고, 거기 덴버 공항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멤버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달고 멤버 방송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미처 멤버 방송에 올라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멤버 방송 챙겨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재미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덴버 공항은 필요도 없는데 한 2000년대 전에 2000년 전에 일부러 만든 거죠. 그 지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구시리 공항을 만든 거예요. 구시리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 지하를 만들고 거기에 딥스가 결정적으로 이제 위에 지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3차전이나 이런 걸 일어났을 때 피신할 곳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안에 많은 것을 숨겨놓고 그 안에서 많은 일을 저지르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 들어가서 멤버이신 분은 꼭 들어가서 들으시고 또 그 뒤로 연결되는 얘기가 더 있는데 아마 조금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리즈로 하나 더 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멤버 아니신 분들은 멤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들어가서 멤버 되면 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과거의 멤버 전용 방송의 내용들이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드리는 이 라나방송 TV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드리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고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어떤 금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수세기 동안 이어온 그 이름들이 지키고 있는 중앙은행을 만든 자들 그 13개 혈통 가문 중에 특히 그 로스어린이 가문이 있고 록펠러 가문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전통 금융을 체제를 구축하고 요새가 아주 요새를 만들어 놓고 아주 철저하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그 금융 체제를 구축을 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 그 요새가 뭐 폴트레스다 이러니까 그런 요새가 지금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세력에게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달 3월 4일 날 3월 4일이죠. 크라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와이오밍 주에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예요. 그래서 은행 역할도 하고 디지털 자산의 예금 보관이라든가 서비스 등 그러한 그 서비스를 포괄적인 그런 금융 서비스를 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크라켄이 조용히 그 일종의 구테타 같은 거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그거에 마스터 계좌를 확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금융기관이 연준과 직접 연결돼서 결제 전나 이제 정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그거를 마스터 계좌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최초예요. 디지털 회사로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연방 준비 제도의
그들이 조용히 구축해 놓고 누리고 있던 그 이 성이 이제 뚫린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개은행의 문 앞에서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게 됐고 이제 패드 와이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드 와이어는 매일 수조 달러가 흐르는 혈관 같은 금융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JP모간이나 시티그룹 같은 거대한 은행들만 접근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편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심오한 뜻과 의미는 기존 금융 세력이 돈의 이동을 독점해 왔던 구조에 이제 완전히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디지털 서비스를 주는 회사가 이제 그들과 나란히 그런 금융 서비스를 주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로스어린이 같은 그런 자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로스어린이 가문은 중앙은행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드먼드 디 로스차일드 그룹 같은 자산 운용부터 전 세계 준비금 구조까지 깊숙이 관여해온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했던 자들이죠. 세력이죠. 이들의 거대한 거미줄 같은 금융 구조가 지금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델은 불투명성 위에서 그동안 작동해 왔는데 이게 투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투명한 거예요. 그거에서 작동을 해와서 이제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그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 여러 겹의 수수료가 있고 통제된 유동성이 통제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법정 화폐 피앗머니 법정 화폐 기반 부채 시스템에서 그들은 그 불투명성의 기반 하에 작동을 한 거죠. 하지만 조금 아까 말한 크라켄이라는 회사 그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 크라켄이라는 회사의 마스터 계좌 를 연결하면서 이 구조를 크라켄의 마스터 계좌는 이 구조를 우회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면 비용 절감이 있고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겨나냐면 더 빠른 입금이 되고 즉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기관 자금 유입의 장벽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던 구조의 종말을 알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중개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 마켓 스트럭처 빌이라 그래갖고 제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하는 현재 한 상원을 통과하려고 싸우고 있다 그랬죠.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디지털 에셋 그 마켓 클래리티 액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클래리티 액트는 제가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어제 방송에서도 클래리티 액트를 조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리티 액트는 HR 3633 법안의 번호예요. HR 3633 법안의 상원 버전이죠. 그래서 이 법안은 지금 상원에서 지금 이렇게 스탁되어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빨리 통과 안 되고 이유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 같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그냥 2년 동안 연구를 먼저 하고 그 조금 나중에 통과하면 어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 시간을 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2년 무슨 2년.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은행은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서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 트러디셔널 파이낸스에 동등한 위치에 놓는 법적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지들 그
그 전통금융하고 이제 동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SEC나 CFTC 연방정부 에이전시죠. 그래서 SEC나 CFTC 사이에 관할 싸움이 사라지고 디지털 자산이 명확한 규제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은행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로서린이나 연결된 로비 단체들은 뱅킹 팔러시 인스티튜트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어. 그거 안 돼.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냐면, 그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통제해온 수조 달러 규모의 금속 시장과 채권 시장 구조를 보호해야 돼,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불안정이란 말로 감싸서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젤 3라든가, 바젤 3는 이제 은행 자본 규제 강화죠. 그리고 ISO 222 2002 그거는 이제 금융 데이터 투명성이 증가되는 거고, SOFR은 금리 기준 개편인데, 이러한 것들이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은행들에게 더 많은 자본을 실제로 보유하도록 강요하고 강제성을 띠게 되죠. 은행들이 돈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그런 마진을 쓰고 또 뭐 그 공매도를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과거 방송들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아유 난 이거 도대체 뭐 금융 쪽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런 것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이왕 나에게 전달된 소식이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가 활용될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들 은행들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게 되고, 암호화폐가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의 그 니드 요구를 맞춰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그 효과성을 주고 이 금융 체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존 전통 금융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되면 이것은 대중을 해방시키는 구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즉 딥스가 이제 금융을 꽉 잡고 있었죠. 금융을 잡으면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힘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와해되는 어떤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중을 해방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즉 중개자가 없이 개인이 직접 그 주권적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의 문지기들은 국경을 넘는 때마다 이 돈을 보내요. 이제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다든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국경을 넘는 송금마다 2%에서 5%의 수수료를 떼갔어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2%에서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떼갔는데, 이제 이런 금융 파이낸셜 프리덤이 생기면 그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부채 중심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블록체인 거래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이러한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민병대와 연결된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은 여러 가지 이들이 숨겨왔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그 계획은 반독점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일부 의원들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법안에 슬쩍 뭐를 끼워 넣으려고 그러냐면 이자 지급 제한 조항을 넣으려고 해요. 얘네들이 또.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항상 무슨 때만 저기 법안을 통과할 때에 슬쩍슬쩍 끼워 넣는 게 얘네들이 많아요. 이 딥스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은 기존 금융자산 84조 달러 규모의 그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자 지급 제한 조항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구조는 그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제 방해하는 네트워크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제가 전에 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라 그랬고 CFR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 외교관계위원회인데, 이게 딥스의 이런 재정이나 금융 쪽에 지식을 가진 그런 자들의 모임이에요. 딥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은 록펠러가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제가 그 트통을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사사건건 반대하는 활동을 CFR이 해왔죠. 그리고 그 USAID 미 원조국이 이제 그 얼마나 많은 비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미 원조국 USAID에서 빌리언스 오브 달러를 쓰면서 전 세계로 돈을 보낸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특정 세력, 이익에 관계되는 세력한테 다시 주머니를 채워주는 뭐 그러한 악순환이 이제 계속돼 있는데, 그거를 도지 정부 효율부에 잠깐 동안 그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그런 걸 다 밝혀냈죠. 그래서 어떤 돈이 쓰여진 명목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명목으로 그렇게 뭐 듣도 못한 보도 못한 나라까지 그런 여러 가지 돈이 흘러나갔다고 거기 명목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USAID는 거의 2% 정도의 직원만 남고 98%는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현재 USAID의 수장을 누가 겸임을 하고 있냐면 말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그 자금 구조가 그때 다 세상에 까발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까발려지면서 이들의 딥스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전 뭐 과거의 방송에서 이미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과거에 약 400억 달러를 그 프락시 리짐, 그런 미국이 그 딥스가 세워놓은 각 나라의 그 대리 세력이라, 대리 정권이라 그럴까, 프락시니까 대리, 그런 리짐에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크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일반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대규모 주식 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출신의 인물들이 이를 다크 풀을 조작을 해서 그들이 선거가 있는 해에 시장 조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도 이번에 나왔고, 뭐 다크풀 얘기는 뭐 전부 다 아는 얘기는 하긴데,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불법 이민자들 얘기인데, 투표권 그 희석을 위해서 그 민주당이 그렇게 불법 일리걸 마이그런트 이민자들을 원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들어와서 그냥 아무나 미국에 와서 선거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뭐 아이디도 안 보여주고 뭐 그냥 와서 뭐 아무나 뭐 그냥 선거하면 그 뭐 사진이 박힌 아이디도 안 보여주고 그 선거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이민 왔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영주권자들은 선거를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죠. 시민권자들이 참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그 아이디를 보여달라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없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그 진행되고 있는 주들이 그 블루 그 민주당 지역의 주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개빈 뉴섬 얘기를 자세하게 했는데 거기는 아주 썩을 대로 썩어진 그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캘리포니아 주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주가 정말 날씨 좋고 자연과 환경 좋고 정말 낙원 같은 곳이 정치하는 그 사람들에서 그렇게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 일리걸 그 불법 이민자들은 왜 그렇게 얘네들이 그 민주당 애들이 좋아하냐? 아주 결사적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투표권을 희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니언 투표 기계가 그 조작이 돼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했고 뭐 스마트매틱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제가. 그래서 2026년 올해죠 올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는 여러분 그 가짜 뉴스 듣고 한국에서 가짜 뉴스 듣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아이고 이란 전쟁 뭐 거기 미국이 뭐 지고 있다는데 뭐 이런 사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댓글 관리하시는 분이 그 가짜 뉴스 들으시는가 봐요. 뭐 그러고 썼다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또 그런 가짜 뉴스도 듣고 계신가 봐요. 근데 뭐 양쪽의 그 비율을 뭐 보기 위해서 뭐 그런 방송을 들으시는 거는 뭐 이해는 하겠으나 갈 길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뭐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아직도 뭐 정확한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지고 팩트가 안 보이면 그것도 참 글쎄 인생 살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란 전쟁을 얘기해 한국 등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NN도 엄청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 현장에서 걸리고 막 이러는데 한국이 또 그런 거를 받아서 적어 가지고 또 기자들이 또 방송을 하니 한국도 뭐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러한 가짜 뉴스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또 투통도 엄청 뭐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란 관련으로. 근데 투통은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딥스를 이번 기회에 딥스의 거점인 이란을 이번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도대체 이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전쟁도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공습인 겁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공습이고 일반적으로 들이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6년 중간 선거에서 예상을 하면 이것도 엄청 뭐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근데 이쪽에 제가 지금 들은 이 정보에 의하면 지금 하원 상원 다 사원은 굉장히 근소한 차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이 공화당이면 뭐 중간 선거에서는 뭐 다수당이 반대의 당이 어포지션 파리 그 반대의 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항상 그게 이제 얘기였는데 그동안 계속 부정땡땡 하던 시대의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부정땡땡 이제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세이브 더 아메리카 그 액트 그 법을 지금 빨리 통과시켜라 하고 투통이 엄청 존 듀운 그 상원 의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라이노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금 아주 속을 썩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되면 투통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민권 가진 사람이 그 투표 아이디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행정명령 17페이지에 달하는 행정명령도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소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소문은 아닌 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던 얘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래서 미 원조국 USAID 예산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머스크의 도지 정부 효율부 죄송합니다. 그 도지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예요. DOGE. 그 정책으로 USAID 예산이 막 대폭 90% 이상 축소돼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말한 다크풀 거래가 SEC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거예요. 그런 시큐리티 엑스체인지 커미션의 약자일 거예요. SEC가. 그래서 그 조사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민자 투표 조작 주장도 사실상 그 이민자 투표가 사실상 근거가 없다 하고 그런 조사를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민자들이 투표 그렇게 가짜로 그렇게 불법으로 했다라고 믿고 있다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투표 시스템은 트통이 그랬어요. 종이 페이퍼 밸럿 종이로 사용하는 그러한 종이 투표용지만 쓸 거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안 한다. 그리고 우편 투표 안 한다. 그 예외는 뭐 아프다거나 뭐 투표장에 못 나오는 사람들 군인 몇 가지의 예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냐?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끝났습니다. 또 저쪽에 2028년에 대선에 나올 자가 없어요. AOC 같은 그 바텐더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뉴욕주에서 나온 하원 의원이 이제 걔가 하원 의원인데 걔는 얼마나 머리가 비었는지 아는 게 없어요. 컨그레셔널 히어링에 나와서 걔가 데일라이트 세이빙 같은 거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서머 타임 하는 걸 그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니까 얘가 그거를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라 그랬냐면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는 은행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은행 이름이 세이빙스 뱅크 이러니까 얘가 그걸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얘가 그 정도로 무식한 애예요.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척 슈머를 몰아내고 지가 뉴욕주의 상원 의원으로 출마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 자스민 크라켓 같은 애, 걔는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도 경선에서 잘렸고 이제 그 흑인 여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애들이 민주당의 현재 지도자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민주당의 스타들이에요, 걔네들이. 근데 그렇게 얘네들이 무지해요. 이건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냐? 그 정도로 민주당에는 인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8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쪽에는 기라성 같은 실력 있고 경험 많고 똑똑하고 말주변 좋고 등등 그러한 자들이 여기는 아주 포진해 있습니다. 이 공화당에는. 그래서 그러한 일로 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터 데이비스 헨슨인가 제가 그 사람 거를 가끔 듣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 더 아메리카 액트 법안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그거는 이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할 때 그리고 그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은 이제 차단이 되겠죠. 못하는 거죠.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게 되죠. 그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얼마나 그동안 웃기는 나라였었냐면요.
시민권자가 그 투표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투표하러 가서 자기 아이디 보여주는 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을 안 한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뭐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다는 거하고 제가 통탄을 했는 일인데, 이번 기회에 트통이 그거 뭐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 근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화당은 뭐 거의 뭐 90%는 채 안 되지만 거의 그 가까이 공화당 사람은 자기가 그러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법을 난 찬성해. 그 다음에 놀랍게도 민주당인 사람도 70% 이상이 그것을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보고, 야, 결국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원하는데 얘는 지금 라이노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거를 지금 통과를 안 하려고 해요. 미치 맥카넬 그 영감 그거에 뭐랄까, 그 사람은 다 꼼짝 못하네. 잔뚜니 사우스 다코다 상원 의원인데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라이노입니다. 그래서 저도 잔뚠 상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며칠 동안 계속 했습니다. 전화해서 그거 세이브 아메리카 그 액트 빨리 패스 시켜라. 그러고 제가 메시지 남겼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번호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3일인가 4일 연속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주권 이제 미국의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미국의 이제 선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선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유권자 권리 박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디스프랜차이즈먼트라는 뜻인데, 이게 유권자 권리 박탈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선거 개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제까지 했던 딥스가 입대까지 하던 시스템대로 그냥 계속 쭉 가자, 이러고 저들의 그 저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한 팀 스캇이 이제 이게 흑인인데, 이 사람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인가 하여튼 거기에 제가 주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상원의 은행위원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클래리티 액트 이런 것도 지금 이 사람이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 여자인데, 이 여자는 뭐 자기가 뭐 미국의 본토 인디안도 아닌데 자기가 본토 인디안 뭐 그 피를 뭐 가졌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옛날에 쿼타제로 그녀가 대학 교수할 때에 그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트통이 그 엘리자베스 워렌을 맨날 포카헌터스라고 그래요. 별명을 붙였어요. 포카헌터스는 이제 인디안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하여튼 포카헌터스라고 맨날 불러요, 트통이. 그러니까 트통한테 사람들한테 별명 붙이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자베스 워렌은 로서리니의 그 세력에 영향을 받는 자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더 연구해야 돼.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한 2년 끌어야 돼. 뭐 이러면서 계속 암호화폐 법안 클래리티 액트를 못 통과하도록 지연시키는 자 중에 핵심 인물이 이 엘리자베스 워렌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표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일부러 만들고 책임을 암호화폐에 돌리면서 다시 페트로달러 체제를 복구하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저항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스위스의 즈유릭 취리라 그러죠. 거기서 열린 비밀 회의에서 로서리니하고
쪽의 인사들하고 록펠러 쪽 인사들이 만나서 트통을 공격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원하자라는 거를 그들이 결의를 했다 그래요. 뭘 안 하겠어요, 얘들이. 트통이 지금 얼마나 자기네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냥 그야말로 원수죠, 원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굉장히 좋은 정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금은 그 USAID 남은 구조를 통해서 약 그 2억 달러 정도가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통의 대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젤 3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더 많은 준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죠. 바젤 3 규제 하에서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대응책으로 저들의 딥스가 그러한 금융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저지하는 그런 것에 대응책들이 다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어떤로 넘어가는 지금 그 전환기랄까요? 트랜지션 피어리드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아시라 하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뭐 싱귤레리티라든가 뭐 암호화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AI 시대 뭐 엄청난 그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쏟아냈죠. 뭐 제네시스 미션부터 뭐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다 풀리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방향, 이 세상이 변하는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냥 들어두면 안 들은 것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두시고 오늘은 그런 전통 금융과 어떤 디지털 금융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 안 하신 분들, 뭐 안 하신 분이 더 많죠. 멤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가 돼서 후원을 해주시면 라나 방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인원과 노력과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이런 방송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에게 그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멤버가 되시는 거예요. 뭐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젤로 보내주시라 하고 올렸는데 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땡스 요새 좀 저조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나 방송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든다 하시면 슈퍼땡스도 보내주시면 크게 유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고, 라나 방송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정신이 차려지고 모든 것이 똑똑해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힘도 심어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라나 방송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